건물 매매 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주거용과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토지는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건물 매매 시 부가세를 챙기지 않아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건물 매매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지하기에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사람은 양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세금을 낼 것이고 양수하는 사람은 그 매입자리를 통해 국세청에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발생은 매도자, 매수자에게 모두에게 번거롭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포괄양수도 거래가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양도자 및 양수자가 모두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양도, 양수되어야 하며 셋째, 양도 이후 관할세무서의 사업양도 신고서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인이 비사업자일 경우에는 부가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양수도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가 종업원 같은 인적 자원은 물론 물적 자원 모두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자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양수자가 사옥으로 쓸 경우라면 포괄양수도는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자가 건물분의 부가세 10%를 별도로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양도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포괄양수도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포괄양수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양도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양도인이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가 있다면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양도인이 일반 과세자이고 양수인이 간이 과세자일 경우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액 산출은 일반인이 하기가 어려우므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 가액, 토지면적, 토지개별 공시지가, 건물면적, 건물기준시가 등을 가지고 건물부가세를 산출합니다. 건물기준시가는 홈택스에서 조회 발급, 기타 조회, 기준시가 조회 순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매매 시에는 건물분에는 부가세가 있다는 것은 최소한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포괄양수도 계약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